오늘은 주말을 맞아 지난 한 주간의 HLB를 되돌아보고 다음 주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 분석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대응 방안 역시 무의미한 공연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분석가의 자질과 신뢰도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시나요? 초보 투자자들은 자신이 매수한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주식 분석가를 믿고 의지하며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의지하던 분석가가 인사이트는 고사하고 알고 보니 실체를 숨기고 자신의 공과를 허위로 날조했다면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HLB 영상을 매일 수편씩 업로드하는 유튜버 중에는 과거 고점에서 추가 매수를 부추기고 저점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한 분도 있는데, 이분은 자신이 HLB의 고점과 저점을 모두 맞췄다며 허위와 날조로 자신의 공과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출양파는 간혹 이러한 유튜버를 팩트체크하는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안티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는 팩트체크 방송을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옳은 지적을 한다고 해도 팩트체크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불편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린 것도 일부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혼자서 차트 분석이나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을 할 능력이 없다면 조력자가 필요할 것이며, 그렇게 선택한 조력자를 믿고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는 조력자가 과연 누군가에게 조언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출양파 채널도 그러한 검증 대상에 올려놔야 할 것이며,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HLB에 대한 인사이트를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종목 분석에 집중하느라 HLB 영상 업로드가 뜸한 편인데,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매일같이 HLB 분석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포함하여 평소 출양파 분석을 신뢰하신다면 텔레그램에 참여하셔서 HLB 정보를 공유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양파 장전 코멘트는 2625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무료 서비스이며,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방송은 출양파의 매매 타점을 통해서 출양파의 HLB 분석 능력을 검증하고 이어서 HLB 차트와 시황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팩트체크 방송 이후로 안티들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출양파의 정교한 매매 타점이 다수 소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출양파 채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소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한옥가 차이 없이 정교한 출양파의 매매 타점을 시청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가급적 시청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출양파는 과거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27,800원은 HLB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지력이 있다고 수도 없이 강조드리며 매수를 독려하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해당 라인이 최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분석 영상을 통해서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정교하게 예측해드렸는데, 출양파의 과거 영상은 한 편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출양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출양파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단기 대응 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여 멤버십 회원들과 변곡점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CRL을 통보받고 나서 두 번의 하한가를 맞은 5월 20일 이후 출양파가 회원들과 단기 대응 목적으로 진입한 물량의 매매 타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일 영상을 통해서 출양파의 HLB 매매 타점과 시황 분석에 신뢰가 생긴다면 앞서 말씀드린 출양파 장전 코멘트에 입장하셔서 무료로 제공하는 글로벌 주요 시황과 HLB 대응 전략을 공유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양파는 기본적으로 HLB를 장기 투자할 것을 꾸준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HLB처럼 미래 가치가 뛰어나거나 가치주처럼 실적이 좋더라도 파동을 만들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변곡점마다 부분 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하는 것은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CRL을 수령하며 FDA 첫 번째 도전에 실패한 HLB는 두 방의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패닉에 빠져 다음 날인 21일 이후에도 투매를 했을 것이며, HLB에 대한 근거 있는 믿음으로 과대 낙폭을 확신했던 분들이었다면 이때를 박앤세일로 활용하여 추가 매수 기회로 대응했을 것입니다. 출양파는 과거 영상과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신약 승인에 실패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재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HLB는 두 번의 하한가를 짧은 기간에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한가 이후 패닉에 빠져 투매를 선택하거나 오히려 자신있게 추가 매수한 분들의 차이는 어떤 연유가 기인한 것일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평점심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평소 HLB 시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향파 영상을 자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출향파는 리보세라닙은 신뢰하지만 진회장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하는 자세에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HLB 분석가 중에서는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무한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것보다는 냉철한 판단력을 겸비하여 단점도 캐치할 수 있어야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RL을 수령받아 하한가를 맞은 이후 당연히 출향파는 회원들에게 매수를 독려하였으며 지금까지 25차례를 진입하여 3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고른 구간에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향파는 변곡점 3호가 전에 매수하고 변곡점 3호가 전에 매도하는 매매 전략을 취한다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5월 21일에는 46,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5월 28일 67,000원에 매도하여 45.7% 수익을 남겼으며 5월 23일에는 51,300원에 매수한 물량을 역시나 5월 28일 67,000원에 매도하여 30.6% 수익을 남겼습니다. 5월 23일에는 매매룰 기준 당일 최저가인 5만원에 추가 매수한 물량을 5월 28일 67,000원에 매도하여 34% 수익을 남겼으며 5월 27일에는 당일 최저점과 사호가 차인 57,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역시나 5월 28일 67,000원에 매도하여 32.1% 수익을 남겼습니다. 출향파가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들을 5월 28일 67,000원 라인에서 집중적으로 익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7,000원에서 단기 최고점을 형성했다가 이내 조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28일 최고가가 67,600원이었기 때문에 6호가 차이로 최상단을 공략한 것이었으며 저점 매수평단가에 비한다면 상위 99% 구간에서 전량 익절한 것이기 때문에 상하단을 거의 완벽하게 공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하한가를 2번이나 맞은 직후였기 때문에 투매 물량이 쏟아진 관계로 어렵지 않게 저점에서 대거 매수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후에는 차익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변곡점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며 각 진입 구간마다 5%에서 15% 전후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5% 정도의 수익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은행에 돈을 맡겨도 1년에 5% 이자를 받기가 쉽지 않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 브레인들이 몰려있는 국민연금이 1988년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한 이후 1년 평균 수익률이 5.9%입니다. 여기에 주식 투자 비중만 따지면 수익률이 훨씬 더 낮아진다는 점에서 5%대의 가치가 얼마나 얻기가 어려운 수익률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빠르게 CRL 이후 매매 타점을 살펴보면 5월 28일에는 62,000원에 매수하였으며 6월 13일에는 또다시 당일 최고가인 67,000원에 매도하여 9.1% 수익을 남기며 한호가의 차이도 없이 퍼펙트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5월 30일 역시 당일 최저가인 61,200원을 정확하게 공략하여 매수에 성공하였으며 6월 13일에 또다시 당일 최고가인 67,000원에 매도하여 9.5% 수익을 남기며 역시나 상하방으로 한호가 차이 없이 완벽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5월 31일에는 59,900원에 매수한 물량을 6월 13일 63,000원에 매도하여 5.2% 수익을 남겼으며 6월 3일에는 매매룰 기준 당일 최저가인 57,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역시나 6월 13일 63,000원에 매도하여 10.5%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4일에는 당일 최저가인 54,700원에서 한호가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또다시 당일 최고가인 59,000원에 매도하여 7.9% 수익을 남겼습니다. 같은 날인 6월 4일에는 57,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6월 5일 59,700원에 매도하여 4.7%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13일에는 63,800원에 매수한 물량을 6월 25일 69,600원에 매도하여 9.1% 수익을 남겼습니다. 같은 날 장중에 추가 추천하여 매매룰 기준 당일 최저가인 63,200원에 추가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물량은 6월 24일 매매룰 기준 당일 최고가인 67,000원에 매도하여 6%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19일에는 당일 최저가인 61,500원에서 한호가 차이 없이 정확하게 매수하였으며 6월 20일 매매룰 기준 당일 최고가인 64,700원에 매도하여 5.2%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21일에는 당일 최저가인 62,500원에서 역시나 한호가 차이 없이 정확하게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6월 24일 65,500원에 매도하여 4.8%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26일에는 세 차례 진입하여 7월 3일에 전량 익절하였는데
68,500원과 66,100원과 63,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73,900원에 익절하여 각각 7.9%와 11.8%와 17.3%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7월 3일은 상한가를 기록한 날이었는데 당시 매도 타점을 25% 상승한 시점과 상한가 사이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역시나 최상단에서 익절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6월 28일에는 66,600원에 매수한 물량을 7월 1일 당일 최고가인 63,800원에서 한호가 차이 없이 정확하게 매도하여 5.3% 수익을 남기며 CRL 이후 추가 매수한 물량을 전량 익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가 매수 물량을 전량 소진한 7월 5일에는 장기 물량을 부분 대응하였는데 당일 최고점 부근인 95,800원에 부분 익절하고 7월 16일에 87,900원에 재매수하며 9.0% 시세 차익을 취했습니다. 7월 8일에는 당일 최고점 부근인 94,600원에 부분 익절하고 매매룰 기준 최저가인 82,100원에 재매수하며 15.2% 시세 차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매 차익을 챙겼기 때문에 추가 투자 없이 차익을 내는 유용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월 25일에는 당일 최저가인 78,400원에 또다시 퍼펙트한 진입을 하였으며 8월 7일 84,100원에 매도하여 7.3% 수익을 남겼습니다. 7월 29일에는 역시나 당일 최저가인 76,800원에서 또다시 완벽하게 매수 타점을 잡았으며 8월 1일 84,100원에 매도하여 9.5% 수익을 남겼습니다. 8월 5일에는 77,300원에 매수한 물량을 8월 6일 당일 최고가에서 3호가 차인 81,700원에 매도하여 5.7% 수익을 남겼으며 같은 날 76,800원에 매수한 물량을 8월 6일 역시나 당일 최고가인 81,700원에 매도하여 6.4% 수익을 남겼습니다. 8월 8일에는 79,100원에 매수하여 현재 3.7% 수익 구간에 있는데 79,100원은 최저가 대비 한호가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최저점을 거의 정확하게 공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정교하게 대응하지 않은 날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상하단을 퍼펙트하게 공략한 날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량파의 이러한 매매 타점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정립한 차트 이론이 가장 큰 역할을 했겠지만 장전 코멘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시황과 개별 종목 분석을 통해서 보여준 시황에 대한 인사이트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인사이트가 풍부한 숙련된 분석가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분석가를 선택하고 조력받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는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식 경력이 짧거나 기타 이유로 차트나 시황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어떤 분석가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변별하고 그러한 분석가에게 조력받는 것은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HLB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 분석은 지난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차트가 평이하게 움직였는데 지난 방송에서는 출량파 이평선 이론은 일반 차트 이론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지만 이번만큼은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심리적인 요인으로 상단 매물대의 저항력이 증폭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84,100원을 포함하여 상단의 저항력이 이전보다 증폭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8월 7일 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84,100원에서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분봉으로 보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84,100원을 잠시 터치했다가 급격히 조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차트가 불리해지면서 해당 구간에서 단타로 대응하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84,100원을 터치하면서 나온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 10분 만에 거래 금액만 168억 원이 넘습니다. 상방 세력들의 자금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이 급격하게 쏟아질 때는 일부 후퇴했다가 제도약을 모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호재가 나오거나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다면 그 어떤 저항도 뚫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최소 자금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한 저항 구간에서 매물을 흡수한 후에 돌파하려는 것이 보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량파는 회원들과 함께 84,100원에서 익절하고 79,100원에서 재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봉으로 보면 진폭이 작아 보여서 실감이 안 나겠지만 5분봉으로 보면 무수히 많은 호가 사이에서 변곡점마다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매매 타점을 잡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일선이나 21선을 이탈했다고 무조건 차트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많은데 통계적으로 예후를 분석해보면 오히려 이탈했을 때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맹신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차트에서 5일선을 이탈한 것은 일반적인 차트 이론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듯이 했다가 그대로 내리면서 파동을 동반하며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평선을 맹신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꺾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타로 접근한 물량이나 기대감으로 신규 유입된 물량들이 대거 악성 매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역시나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몇몇 변곡점들은 웬만한 거래량으로는 한두 차례 돌파 시도로 뚫을 수 없을 만큼 저항력이 상당히 증폭되었는데 해당 저항대를 확인하시려면 8월 6일에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봉으로 보면 7월 1일 강력한 양봉이 출현한 이후 3주 동안 조정을 보였는데 이후 2주간은 양봉으로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3주 연속 음봉을 보였을 때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을 훼손하지 않으면 건강한 조정에 해당되며 거래량이 감소하며 조정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2주간의 흐름은 출량파의 예상대로 전개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 수급을 살펴보면 CRL이오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며 순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순매수세를 강화하며 22.3%로 HLB 역대 외국인 최대 보유 비중을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HLB는 외국인이 수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보유 비중을 늘 주시하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엘레바 대표의 인터뷰 논란과 사측의 어설픈 대응으로 노이즈가 발생한 이후 연기금의 매수세가 크게 줄었었는데 지난주에는 조금씩 순매수를 늘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순매수 규모 이상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연기금의 2024년 순매수 규모가 매도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최근 외국인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기관 수급을 주도했던 금융투자가 차익을 실현하면서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금융투자가 단기 매매에 집중하게 된 경위를 종종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증폭된 저항력을 앞두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좀 더 베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였으며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유럽과 미 증시는 추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미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내용을 서로 베껴쓰기 하며 스스로 저널리즘의 정신을 포기한 기레기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고 멘탈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역사상 최대 폭락을 맞은 이유와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한 언론과 분석가들의 문제점들은 그동안 장전 코멘트에서 수도 없이 언급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S&P 지수가 월요일 대폭락하기 이전의 주가 수준까지 회복하며 역시나 시장의 우려가 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포함하여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이 대거 발표되는데 내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기전자와 화학 섹터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와 통신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건설과 에코프로가 포함된 금융섹터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는 1.77% 상승하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렇다 할 매매 주체 없이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중요한 경제지표가 다수 발표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계감을 보였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3개월 이상 수급에서는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장기와 단기 수급 모두 상승에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2023년 10월 19일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테라퓨틱스가 외국인의 5거래 1연속 순매수세 속에 지난주 그룹주 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며 선두에 나섰으며 HLB 또한 견조한 모습으로 그룹주를 리드하는 분위기입니다. HLB생명과학은 최하위권에 위치한 모습인데 유상증자 이슈 이후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위권 그룹주들 또한 결과적으로는 키 맞추기가 나와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8월 6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89만 주로 소폭 하락하였는데 CRL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공매도 잔고는 추세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은 2024년 코스피가 4.7% 하락하고
코스닥이 15.5%나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했던 HLB 단기 대응 내역은 물론이고 금일 공개하지 않은 HLB제약과 HLB생명과학 단기 대응 수익을 포함한다면 전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주고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의 실제 진입 비중이 높다는 것 등 별도 조항을 포함한다면 역시나 실제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출양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출양파 채널은 3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양파 멤버십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같은 출양파 최선호주를 추천하며 장기 보유 종목으로 HLB 주요 그룹주를 장중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양파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